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중동의 한 사막 도시에서 미국 외교 라인을 움직이던 고위 정치인과 그의 딸이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며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엄마 죽지 마. 사고로 장기가 망가진 그의 아내. 미국과 유럽의 병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존 확률 3%. 그 순간 보고서 한 줄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동일 사고 생존율 세계 1위. 대한민국. 도착과 동시에 시작된 외교적 압박, 소리치며 반발하는 중동 의료진, 그리고 끝까지 침묵을 지킨 한국. 말 대신 수술을 택한 나라, 총 대신 메스를 든 나라. 그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미국과 세계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14시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퍼져 우리나라의 위대함이 전 세계로 알려집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언제나 응원하신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63살이고요.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외교 현장에 있었고 세계 곳곳에 병원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국가의 얼굴은 회담장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드러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제 아내 캐서린이 바그다드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저널리스트였고 분쟁 지역 취재가 일상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근처 검문소를 지나던 차량 행렬에 폭발물이 터졌고 아내가 탄 차량은 앞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뒤덮여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눈만 천천히 감겼다 떴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군 헬기가 아내를 이송했습니다. 바그다드 미군 기지 야전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틀 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했고 간호사들은 계속 뭔가를 확인했죠. 독일 의료진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수석 외과의는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 손상이 심각합니다. 폐도 일부 찢어졌고요. 비장은 이미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면역 체계입니다. 몸 전체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3% 이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로는 수술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3%.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맥박은 느껴졌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가끔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국무부에서 파견 나온 의료 자문관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보고서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중요합니까? 이건 좀 다릅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표 하나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면역 붕괴 동반 환자 생존율 국가별 비교. 숫자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맨 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생존율 18%.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8, 3이 아니라 18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네, WHO 데이터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예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글자가 서명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다학제 협진 시스템 기반 수술. 한국 병원들이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뤘습니까? 네, 특히 전쟁 외상 환자요. 베트남전 이후로 계속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실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3%와 18%. 그 차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 의료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석 외과의 옆에 2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의료 수준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 상태로는 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이 3%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석 외과의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병원들은 우리보다 공격적인 수술을 합니다. 위험, 부담이 큽니다. 실패하면 환자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살립니까? 그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공격적인 수술로 살립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송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고 수송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국무부에 전화했습니다. 의료 전용기 요청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48시간 만에 이송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내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 갑니다. 거기서 살아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는 병원처럼 꾸며져 있었고 의료진 4명이 동행했습니다. 비행 내내 아내 상태는 계속 확인됐어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숫자들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12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어두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내를 살릴 수 있을까? 18%라는 숫자가 진짜일까?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고 의료진들이 달려왔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옮겨졌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누군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의사였어요. 4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님, 저는 이 환자 담당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수술합니까? 그건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3%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준은 다릅니다. 얼마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돌아서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기대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말없이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복도 끝에서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3%에서 18%로. 저는 그 숫자에 아내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나라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은 좁았습니다. 의자 6개, 탁자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곧 설명하실 겁니다. 30분쯤 지나서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나쁩니다. 간 손상은 60% 이상이고 폐 기능은 40% 수준입니다. 면역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술은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최소 이틀은 안정화가 필요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 아침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이틀 안에 상태가 나아질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어요. 차관보님, 상황 어떻습니까? 검사 끝났습니다. 이틀 후 수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일본요? 네, 비공식 채널입니다. 내용은 좀 민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시국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국이요? 무슨 시국입니까? 한일 관계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이번 치료가 한국의 선전 도구로 쓰일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선전 도구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입장도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외교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사람 목숨보다 정치가 먼저인 순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후 2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미 대사관이었어요. 차관보님, CNN에서 연락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입니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몇 건 들어왔습니다. 전부 거절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사가 몇 개 나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검색했어요.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사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 고위 외교관 부인 한국 병원 선택. 배경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조심스러웠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어요. 한국 의료 과장, 임상 데이터 불투명, 정치적 선전 가능성. 그런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을 뺐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녁 6시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취재진이 몇 명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병원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병원 측에서 회의하자고 합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보안 문제입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 담당 교수, 그리고 몇 명 더. 병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차관보님. 저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외부 압박이 좀 있습니다. 압박이요?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 치료건에 대해 문의했어요. 외교부에서요? 네, 일본 측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 치료 계획,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대답했습니까? 환자 정보는 보호됩니다. 거절했어요. 병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언론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담당 교수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안 됩니다. 병원장이 글을 받습니다. 교수님, 환자는 지금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기는 순간 사망합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 입장은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병원장은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담당 교수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외교 일을 했습니다. 압박이 뭔지 압니다. 협상이 뭔지도 알아요. 하지만 제 아내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차관보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만약 이 병원이 외부 압박에 흔들린다면 저는 그걸 기록할 겁니다. 전부 다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 교수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는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담당 교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밖에서 하십시오. 여기선 생명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흰 가운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밤 10시,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빼곡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일본 언론 추가 보도. 확인 바랍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내가 숨 쉬고 있었어요. 기계에 의지해서 간신히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이 어두웠습니다. 정치와 생명. 저는 평생 그 둘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생명 쪽에 서고 싶었어요. 아내 쪽에. 새벽 2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상태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셔야 합니다. 차관보님,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가 더 힘듭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금만요.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제 어깨에 덮어줬어요.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담요를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카트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모니터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건강했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 괜찮을 거야.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습니다. 담요는 여전히 어깨에 있었고 복도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상태는요? 버티고 있습니다. 수술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단 하루 남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차관보님.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밝았습니다. 외부 압박, 언론 보도, 정치적 계산, 그 모든 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병원 안에서는, 이 중환자실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중요했습니다. 살리는 것. 수술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을 잡고 있었습니다. 국무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차관이었어요. 마크, 상황 파악했네. 힘들겠어. 괜찮습니다. 언론 대응은 우리가 맡겠네. 자네는 부인한테만 집중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뭡니까? 한국 정부가 아무 말이 없네. 외교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어디서도 입장 발표가 없어. 저는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이상합니까? 당연하지. 미 고위 외교관 부인이 한국에서 치료받는데 보통은 환영 성명이라도 내지 않나. 홍보 기회잖아. 아닐 수도 있죠. 뭐가? 홍보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헛기침을 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어쨌든 조심하게. 일본 쪽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정문에 취재진이 여전히 있었어요.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카메라가 5대쯤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담당 교수였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수술 동의서입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었어요.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위험성, 합병증, 사망 가능성.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성공 확률은요? 담당 교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략이라도요. 50대 50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3%라고 했습니다. 저희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더 공격적입니다. 위험하지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어서려다 멈칫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네,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내일 수술은 오래 걸립니다. 10시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는 저희 일만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흰 가운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일본 언론, 미국 언론, 심지어 유럽 언론도 몇 개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를 눌렀습니다. 일본 통신사 기사였어요. 제목은 한국 정부, 미 외교관 부인 치료에 침묵. 의도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기자는 여러 가능성을 나열했어요. 외교적 부담, 실패 시 책임 회피, 정치적 계산. 하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냥 의문만 던지고 끝났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했어요. 한국 의료 과장됐다. 결과 나와봐야 안다. 정치쇼. 그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10분만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안에 침대는 안쪽 구석에 있었어요. 모니터 5대가 둘러싸고 있었고 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기계가 대신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에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여보, 내일입니다. 내일 수술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깜빡였습니다. 50%래요. 나쁘지 않죠? 3%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야 해요. 꼭요. 안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살짝,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입니다. 차관보님.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에 손을 놓았어요. 침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차관보님, 대사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입니까?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병원 1층 상담실로 갔어요. 문을 열자 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크, 앉게. 저는 앉았습니다. 대사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문의가 왔네. 부인 치료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정부 반응을 묻더군. 공식 입장이 있냐고. 없다고 하셨죠? 그렇지. 그런데 그쪽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왜 이상합니까?
보통은 이런 걸 홍보하지 않나. 미국 고위 외교관 부인을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살리지 못했는데요. 대사가 멈칫했습니다. 그야 그렇지만. 그리고 한국 정부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말할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은 대사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이해했다는 듯, 아니면 동의한다는 듯.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군. 어쨌든 우리 쪽에선 중립 지키겠네. 정치적 논란은 피하는 게 좋아. 감사합니다.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수술이라며? 행운을 비네. 악수했습니다. 대사가 먼저 나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실 창문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 몇 그루, 벤치 몇 개. 환자 한 명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천천히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간절했습니다. 내일 모레 아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밤 11시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의자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새 기사가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계, 미 외교관 부인 치료 임박, 정부 여전히 침묵. 기사는 짧았습니다. 사실만 나열했어요. 환자 도착, 검사 진행, 수술 예정. 그리고 한국 정부의 무반응.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침묵하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저는 화면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문득 담당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밖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는 저희 일만 합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 나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발표도 없고 성명도 없고 환영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했습니다. 검사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말 대신 움직임으로 선언 대신 행동으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금방 왔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어요. 깊고 고요한 어둠. 새벽 4시 간호사가 저를 깨웠습니다. 차관보님, 일어나세요. 수술 준비 시작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입니까? 네, 환자 이송 중입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침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6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모니터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침대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담당 교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수술실로 갑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12시간입니다. 중간에 소식은요?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힘을 줬습니다. 믿으십시오. 차관보님. 그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어요. 흰 가운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아직 어두웠어요.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침묵하지만 멈춘 게 아니라는 걸, 말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순간도 수술실 어딘가에서 제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5분. 12시간, 오후 4시까지. 저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이 나라처럼.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은 잿빛에서 푸른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지나갔고 카트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계만 봤습니다. 분침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6시쯤 청소 담당자가 왔습니다. 대기실 바닥을 닦았어요. 저는 비켜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나 봐요.
네, 가족분이신가요? 아내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 실력 좋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를 마치고 나갔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7시, 간호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안 드시면 쓰러져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웠고 쓴맛이 강했어요. 하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수술실 상황은요? 아직 연락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셨어요. 컵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8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술 진행 상황 보고 바람. 저는 답장했습니다. 진행 중, 소식 없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음. 연락 대기 중.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고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9시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미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아침 가져왔습니다. 샌드위치와 주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드셔야 합니다. 대사님 지시예요. 저는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씹었고 삼켰습니다. 수술은 언제 끝납니까? 오후 4시쯤이요. 직원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네, 그가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10시,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간호사 2명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수술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가 뒤돌아봤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차관보님.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수술실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기 쇼크가 왔어요. 수술 중에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죽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는 거냐고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교수님들이 전부 들어가 계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정지 직전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소리가 멀어졌어요. 형광등 불빛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실로 가세요.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심정지 직전.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크, 어떤가?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뭐라고? 얼마나? 심정지 직전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디로요? 도쿄나 독일로. 거기 병원들이 준비돼 있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옮기면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위험하지 않나. 옮기는 게 더 위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자네 판단을 믿겠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해.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11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담당 교수였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차관보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일단이요? 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이 수술을 버티질 못하고 있어요.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행하면 죽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멈추면요? 그래도 죽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버틸 수 없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그럼 어쩌란 겁니까? 담당 교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십시오. 극단적입니다. 시도해 본 적도 거의 없어요. 성공 확률은 얼마입니까? 모릅니다. 통계가 없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차관보님, 이건 제 커리어를 걸어야 하는 수술입니다. 실패하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도 거시겠죠? 담당 교수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교수님 커리어도 제 아내 생명만큼 중요합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그럼 해주십시오. 제발. 담당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차관보님. 네, 기도하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요.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정오가 되었고 오후 1시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오후 2시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일본 언론사였어요. 저는 꺼버렸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해가 졌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봤습니다. 세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 수술실 안에서 오후 6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담당 교수였습니다. 담당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수술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마스크는 턱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가 멈춰 섰습니다. 저와 2걸음 거리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손상 부위를 절제했어요. 폐도 일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면역 체계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수술로 장기를 살려도 면역 반응이 다시 파괴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담당 교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도표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프로토콜입니다. 아직 국제학회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무슨 프로토콜입니까? ECMO와 면역 억제, 그리고 줄기세포 투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을 기계가 대신하는 동안 면역 체계를 리셋하는 겁니다. 저는 도표를 봤습니다. 화살표와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건 시도했습니다. 2건은 실패했어요. 1건은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지금보다 나았어요.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확률이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하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시간.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6시 15분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새벽 0시. 자정을 넘긴다는 뜻이었어요. 시작하십시오. 담당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이 수술이 실패하면 기록도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성공하지 못한 실험적 치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묻어버린다는 겁니까? 담당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교수님, 저는 기록 따위 상관없습니다. 제 아내만 살려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교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20분. 6시간이면 자정 20분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7시, 간호사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드셔야 해요. 차관보님.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쟁반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냥 여기 둘게요. 드실 수 있을 때 드세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쟁반을 봤어요. 밥, 국, 반찬.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였어요. 익숙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삼켰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씹는 행위 자체가 위안이 됐습니다. 반은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8시,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담당 교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해. 그래도 해야지. 환자 포기할 순 없어.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멈췄어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마크, 상황이 어떤가? 수술 중입니다. 아직도 몇 시간째인가? 17시간쯤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정상인가? 모르겠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쪽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네. 치료 실패 시 한국 의료 시스템 문제 제기하겠다고. 제 아내가 죽으면 정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비슷하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의자에 던졌어요. 튕겨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금이 갔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차관보님, 물 드릴게요.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수술실 상황은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납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전부 들어가 계세요. 6분이나 돼요. 6명이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보통은 2~3명인데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됐지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11시, 복도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빨랐어요. 누군가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지나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혈액팩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혈 필요합니다. 급해요. 그들이 수술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 똑딱.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고 떨렸어요. 살아요. 제발, 살아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예정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담당 교수였습니다. 혼자였어요.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이 퀭했어요. 하지만 입가에 뭔가 있었습니다. 미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관보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교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프로토콜 적용 완료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48시간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가능성은요? 담당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걸 그가 잡아줬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담당 교수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수술 중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해내셨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6명이 함께 했어요.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직 감사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담당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그동안 면회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무십시오. 차관보님. 체력 회복하셔야 해요. 그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피곤한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감춘 카드가 뭔지, 기술도, 장비도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수술을, 기록에도 남지 않을 수도 있는 치료를, 그래도 해내려는 사람들. 저는 의자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의자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내 상태는요? 안정적입니다. 밤새 큰 문제 없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드세요. 로비 카페 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저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베어 물었습니다. 이번엔 맛이 느껴졌어요. 배가 고팠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했어요.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대사관, 언론사 모두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검색했습니다. 미 외교관 부인 한국 치료.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일본 언론이었어요. 제목들이 비슷했습니다. 장시간 수술 결과는 한국 의료 실험 논란, 생명 위험 무릅쓴 도박. 댓글을 봤습니다. 걱정, 비난, 의심. 그런 말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강했습니다. 아침 8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많았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차관보님. 돌아봤습니다. 미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대사님이 오십니다. 1시간 후쯤요. 왜 오십니까? 위로 차 오신대요. 그리고 상황 파악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대사가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진중했습니다. 마크, 어떤가? 프로토콜 적용했습니다. 48시간 기다려야 해요. 성공 가능성은? 아직 모릅니다. 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네. 이번 치료가 실패하면 한국 의료 시스템 문제 제기하겠다고. 제 아내는 정치 도구가 아닙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현실이 그래. 이미 국제 이슈가 됐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사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 병원 의료진들은 정치에 관심 없어요. 오직 환자만 봅니다. 그건 알지만. 그게 이 나라입니다. 말 대신 행동하고 선전 대신 결과를 보여주는 나라요. 대사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믿겠네. 대사가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오전 10시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낫게 보였어요. 얼굴에 피가 돌았습니다. 차관보님,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면역 수치가 안정됐어요. 장기 기능도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그럼 성공한 겁니까? 아직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젯밤 수술,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글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입니다. 공개되면 논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면요? 담당 교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봤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차관이었어요. 마크, CNN에서 인터뷰 요청 왔네. 받을 건가? 거절하겠습니다. 왜? 좋은 기회 아닌가. 한국 의료 옹호할 수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인가? 결과 나온 후입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언론은 계속 움직일 거야.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저녁 6시 간호사가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차관보님. 이번엔 먹었습니다. 밥, 국, 생선. 다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배가 고팠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마음이 조금 놓이셨나 봐요.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밤 10시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어요. 아내가 저기 있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삐, 삐, 삐.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 온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여보. 거의 다 왔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48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꿈을 꿨어요. 아내가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미소 지으며 새벽 4시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간이 된 겁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그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 천천히.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담당 교수의 고개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관보님. 담당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환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걸 벽에 손을 짚어 버텼어요. 정말입니까? 네, 30분 전입니다. 눈을 떴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오랫동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이었으니까요. 담당 교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아내를 볼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언제쯤입니까? 오늘 오후쯤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차관보님. 부인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병원 정원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평온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무부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내 의식 회복, 생명, 위험, 벗어남.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축하하네. 곧 연락하겠네. 대사관에도 보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벤치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8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대기실로 가는데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차관보님, 환자분 깨어나셨다면서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9시, 대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마크, 들었네. 정말 잘 됐어. 감사합니다. 대사님. 이건 부인께 전해주게. 대사관 직원들 마음이야. 꽃을 받았습니다. 백합이었어요.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해야 할 것 같네. 발표요? 부인 회복 소식. 언론이 계속 물어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왜? 좋은 소식 아닌가? 한국 정부가 먼저 말해야 합니다. 대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이건 그들의 성과니까요. 대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조금 더 기다리지. 대사가 떠났습니다. 저는 꽃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백합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이제 면회 가능합니다. 지금 가도 됩니까? 네. 하지만 5분만요. 아직 체력이 약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안에 침대는 안쪽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여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들이 달랐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여보.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가늘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살았어? 응, 살았어. 아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손을 쥐었어요.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이 병원 사람들이야. 아내가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여긴 어디야? 한국이야. 서울. 한국? 응, 여기서 수술 받았어.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입니다. 차관보님. 저는 아내 손을 놓았습니다.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조금 있다 다시 올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이대로면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회복 속도가 빨라요. 환자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팀 전체가 한 거예요. 담당 교수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의료진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로비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무부 차관이었습니다. 마크, 한국 정부에서 발표했네.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네. 추가 설명도 없고 자랑도 없어. 그냥 사실만. 그게 이 나라답습니다. 차관이 웃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마크. 이 나라는 말 대신 결과로 증명하는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오후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자신감이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해낼 것이라는 믿음. 말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테니까. 저녁 6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가 나왔어요. 짧았습니다. 담당관이 브리핑실에 서서 종이 한 장을 읽었습니다. 미국 환자 치료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환자는 현재 회복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일본 언론이 침묵했어요. 비판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댓글도 바뀌었어요. 놀랍다.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지? 미국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CNN, MBC, 뉴욕타임스 모두 한국 의료를 다뤘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추가 발표도 인터뷰도 없었어요. 일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환자를 위해 밤 10시 저는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집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가고, 일하고, 꿈꾸는 사람들. 그 중에 제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나라에, 이 사람들에게. 새벽 1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걷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창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제가 가져온 신문을 건넸습니다. 뉴욕타임스였어요. 일면 기사였습니다. 한국 의료,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내가 읽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우리 이야기네. 응, 근데 한국 정부 인터뷰는 없네. 거절했대. 치료에 집중하고 싶다고. 아내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보, 나 이 나라가 좋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낯선 곳이었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내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집 같아. 이상하지?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안 이상해. 여기가 널 살렸으니까. 2주일째 되던 날 담당 교수가 왔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경과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면 한 달 후 퇴원 가능해요. 한 달이요? 네. 하지만 물리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담당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운도 있었고 환자분 의지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환자분도.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담당 교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3주째 아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 저기 어딘지 알아? 몰라. 남산이래. 저 타워 보이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다. 퇴원하면 가보자. 응. 가자. 4주째 되던 날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카메라가 병실에 설치됐습니다. 기자가 앞에 앉았어요. 핸더슨 차관보님,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데이터 때문입니다. 생존율이 가장 높았어요. 치료 과정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믿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치료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국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선전이 아니라 결과예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어요. 기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한 달 후 퇴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교수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치료 기록입니다. 미국 병원에 전달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악수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건강하십시오. 두 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아내가 눈을 가렸습니다. 눈부시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태웠어요. 저도 탔습니다. 호텔로 갈까요? 잠깐만.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남산 가주세요. 네.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산에 도착했습니다. 타워가 가까이 보였어요.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전망대로 갔습니다. 서울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건물들, 강, 산들. 모든 게 보였어요. 와,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저기 병원 보여? 어디? 저기, 저 큰 건물. 아내가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서울. 살려줘서. 저도 울었습니다. 조용히, 오래. 서울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평온하게.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국은 제 아내를 살렸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선전 대신 결과로. 이것이 진짜 국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 수천 개, 모두 축하와 감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총 없이도, 말 없이도, 그냥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